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살을 빼느라 연예인들만의 독특한 다이어트 방법들을 따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정말 날씬한 몸매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살 빼기에 성공한 연예인들 중에는 특정한 선식이나 식품을 먹고 살이 빠진 거라며 대중들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인 대상의 살 빼기 프로젝트도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100kg가 넘는 이들도 단 몇 주 만에 수십 킬로그램씩 살을 빼는 데 성공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죠. 이런 광경을 지켜보면 부럽기도 하면서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라며 좌절감을 갖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은 1, 20kg도 금방금방 손쉽게 빼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체중 관리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도대체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이 잘 빠지는 걸까요? 그들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정말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연예인들이나 TV에 다이어트 성공 사례로 출연한 일반인들의 식단표나 운동 스케줄을 확인하면 그다지 부러워할 방법이 못 됩니다. 식단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풀뿌리에 닭가슴살이 대세입니다. 여기에 혹독한 운동 처방이 가해지죠. 모 여가수는 방송활동 직전에는 하루 종일 토마토 하나로 버틴다라며 다이어트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남자 아이돌들도 마찬가지랍니다. 몸 만들기 할 때는 술을 금하는 건 물론이고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마음 편히 하기 어려울 정도랍니다. 게다가 안무 연습에 살인적인 운동까지 소화해야 하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일반인들도 단기간에 분명 살이 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연예인들은 조금 더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들은 외모가 직업 생명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절박해서 죽기 살기로 더 치열하게 하는 게 다를 뿐입니다. 먹는 걸 극도로 제한하고 혹독하게 운동을 하면 누구라도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극한 상황을 얼마나 길게 참고 가져갈 수 있느냐죠. 결국 더 이상은 참기 어렵다 싶을 때 비정상적인 살 빼기의 결과는 대부분 요요 현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명인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과 운동에 대한 심리적 억압을 대체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팬들로부터의 인기와 돈, 명예 이런 것들 다른 욕구로 대체될 수 있는 더 큰 만족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즉 음식을 굶고 살을 빼면서 생긴 욕구 불만을 돈과 명예, 인기 등 다른 만족거리로 충분히 대체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보다는 조금 더 길게 참을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TV에 살 빼기 인생 역전 사례로 소개되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출연은 나 홀로 살 빼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적 동기를 주겠죠. 그리고 뺐을 때의 성취감을 몇 배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인생 역전이라도 한 듯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어떨까요? 살을 조금 뺀다고 수많은 팬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과 인기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즉 굶기기식으로 살을 뺀다고 해도 그 고통을 다른 만족물로 대체할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반면 연예인들은 다이어트의 고통을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유명인들도 활동을 쉬는 동안에는 폭식증이나 거식증이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활동 직전에는 굶다시피 하는 살인적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말 그대로
TV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죠. 게다가 아예 인기가 떨어져서 활동이 시들해지면 이런 억압된 심리의 대체물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동기나 계기가 없어지는 거죠. 즉, 살 빼기의 고통을 참아야 하는 그런 강력한 동기는 이미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TV에 보이지 않던 연예인들이 급격히 살이 쪄서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이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하죠. 결국 연예인 다이어트 방식은 일반인들이 하등 부러워할 것도 따라할 것도 못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TV 편집의 눈속임과 같은 거죠. 카메라가 편집해서 비춰주는 단기간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단식이 최고의 다이어트입니다. 굶으면 살은 무조건 빠지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계속 지속할 수가 없다는 너무도 명확한 사실 때문입니다. 오히려 처음 뺀 체중보다 다시 더 쪄버리는 요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예인 다이어트를 따라했다가 심각한 후유증이 생겨서 한의원에 내원한 여고생 A양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A양은 고1 첫 학기에 체중이 12kg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공부를 하면서 이상하게 군것질이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러자 몸도 무겁고 공부 의욕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체중이 늘면서는 밤 10시만 되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A양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든 건 모 연예인의 다이어트 사례였습니다. 뚱뚱했던 그가 20kg씩이나 감량에 성공했다는 거죠. A양도 그 약과 보조식품만 먹으며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단기간에 살이 7, 8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 한 달이 유지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또 연예인 다이어트를 했지만 이번에는 3, 4kg이 빠졌다가 다시 6kg이 쪄버렸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빠진 양보다 다시 더 쪄버리는 거죠. 문제는 체중만 더 는 것이 아니라 탈모가 생기고 변비에 생리불순까지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결국 살 빼기는 포기하고 몸부터 좀 회복해야겠다고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A양의 다이어트는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무리한 식욕 억제와 치료자는 물론이고 보호자로부터도 감시와 간섭을 동시에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을 빼는 방식이죠. 즉 일일이 자신이 먹은 식사 일지를 검열 밟듯이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지나친 제한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내내 엄마로부터도 잔소리를 들어야 했답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살을 빼야 한다는데 A양도 공감을 해서 겨우겨우 참기는 했지만 시험 기간이 되자 인내력도 폭발하고 만 겁니다. 안 그래도 성적도 자신이 기대한 만큼 잘 나오지도 않는 데다가 공부와 성적에 대한 중압감이 심했던 상황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먹는 음식으로라도 풀어왔던 건데 그것마저 혹독하게 탈출구를 다 막아버린 거죠. 결국 참았던 게 시험 기간에 뻥 하고 터져버린 게 요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엄마는 비싼 돈 들여서 치료해줬더니 인내력이 없어서 다시 살이 쪘다고 핀잔만 줬던 겁니다. A양 입장에서는 학교나 성적, 치료자와 보호자, 선생님, 경쟁관계의 친구들, 이 모든 주변 요소들이 전부 다 자신을 비난하고 억압하며 스트레스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겁니다. 뭐 하나 자기 뜻대로 술술 잘 풀리는 건 없는데 음식까지 그렇게 굶다시피 하니 욕구 불만만 계속 쌓였던 거죠. 잠깐 체중이 줄긴 했지만
결국 연예인들처럼 돈과 인기, 명예로 보상되는 것도 없다 보니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요요 현상이 단순히 신체적 문제나 음식에 대한 자제력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A양의 경우처럼 자신의 삶에서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한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이 같은 고립감과 긴장감이 지속되면 인간은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때 회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때로는 게임 중독이나 술, 도박으로 가기도 하죠. 폭식, 즉 음식 중독도 그중 하나입니다. A양의 경우에도 주변에서 자꾸 혼내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시험이나 성적에 대한 중압감부터 해소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심한 야식 증후군을 보이면서 고무줄 다이어트를 거듭해온 직장인 B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돌아서면 뭔가 허전해서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TV 앞에서 다시 무언가를 계속 먹게 됩니다. 배가 부른 정도를 넘어서 배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먹는다고 합니다. 밤 12시, 1시 자기 직전까지 먹고 심지어 입에 먹을 거리를 넣은 채 잠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B양의 야식 증후군도 결국은 심리적 문제입니다. 연예인 다이어트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죠.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우울, 불안, 분노가 조금은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사람은 우울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를 밤에 보상하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학업이든 직업적 성취든 자신의 뜻대로 안 돼 속상할 때 그나마 가장 손쉽게 위로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폭식인 겁니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에 생긴 분노를 보통은 참고 참다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집은 나 혼자만의 편안한 공간인 동시에 더 이상은 낮에 나를 괴롭히던 그런 대상들과는 차단된 공간이죠. 여기서 참아온 분노를 달래고자 먹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야식증후군의 또 다른 유형은 바로 불안입니다. 학업이나 직업, 경제적인 문제 등 불안정한 상황이 있을 때 무의식에서는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싶어집니다. 이때 먹는 걸로 불안을 달래는 일종의 상징적 행위를 하는 거죠. A양, B양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두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이어트나 요요 현상, 야식 증후군 이런 문제들은 심리적 요소와 관련이 높습니다. 단순히 지방이나 음식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정서적 문제부터 해소해야 다이어트도 꾸준한 체중 관리도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들도 자꾸 주변에서 잔소리하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을 빼려는 사람들도 더 노력하게 됩니다. 연예인들과 비교만 할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너는 살 빼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라는 비난적 시선만 담아보내면 환자들은 더욱 심한 우울증과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예인들의 한 건 보여주기식의 다이어트에 혹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잘 먹는다라는 다이어트의 원래 뜻처럼 차분하게 그리고 길게 유지될 수 있는 살 빼기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굶기기식이나 꾸준히 지속하기 힘든 정도의 강도 높은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라는 식으로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됩니다. 세수하고 양치하듯이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하는
현대인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